평범한 평일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서 둘이 출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며 허리가 들썩거려서 아 깜짝아 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뒤에서 박은 건 처음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쯤 상상은 해봤어요. 누가 뒤에서 박으면 TV에서 보던 것처럼 바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연출을 하며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지라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어찌저찌 하루 종일 좀 몸이 불편하지만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을 하라고 했지만 또 회사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다음날까지 일을 하고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 밥은 7시에 나오는데 남편은 미리 일어나서 밥 먹을 식탁까지 세팅해 놓는 게 예의라면서 자고 있는데 자꾸 불을 켜고 식탁을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근데 진짜 얼마 만에 먹어보는 아침밥인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은 밥 먹고 치료받고 밥 먹고 치료받고 밥 먹고를 반복해요. 우리 둘 다 시간을 멍하니 쓰는 걸 싫어해서 병원이지만 집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모닝 독서를 하다 보면 치료받으라고 해서 올라가서 치료받고 또 다시 내려와서 방에서 블로그 포스팅 하다 보면 또 점심을 줘요. 점심 먹고 유튜브 녹음 좀 하다 보면 또 오후 치료를 가요. 오후 치료가 끝나면 유튜브 편집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너무나 잘 가더라고요. 아픈 것만 빼면 밥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해주니 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도 되고. 다음 날은 정비소에 맡겨놓은 차가 있어서 그걸 찾으러 둘이 잠시 외출했는데 외출한 김에 병원밥이 아닌 외식도 했어요. 여기가 45년이나 된 경양식 돈가스 집인데 오랜만에 초딩 때 먹던 그 돈가스가 생각나서 먹어봤어요. 어때요? 뭐냐 누가 써? 그 남산 돈가스랑 그럼 뭐가 달라? 달라? 몰라. 이상한 거 같은데? 먹어봐. 괜찮으니까 이렇게 소스가 완전 옛날식이지? 단맛 좋아. 여기 사장님이 성공학 좀 공부했나봐요. 부자들이 하던 말이 여기 막 벽에 다 붙여 있어요. 그 옆에 엄청 조그만 김밥집인데 진짜 끊임없이 배달과 포장 손님이 줄을 서요. 진짜 부러웠어요.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건데 엄마의 휘낭시에도 저렇게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게 해외여행 갔다 온 느낌이에요. 신발팔이 같아. 골라골라. 얼마예요? 곧 복날이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장어를 사주셔서 퇴원 기념으로 구워 먹었어요.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병원이 좀 편한 건 있어도 역시 집이 좋네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린 또다시 우리 루틴을 했고 또 지난 며칠 동안 쓴 돈도 정리했어요. 엊그제 7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7월이 절반이 지났어요. 우린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거의 1년 반째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절약 근육이 생겨서 매달 쓰는 돈이 일정한 편이에요. 고정 지출은 100만 원대, 변동 지출은 150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선 대출 이자가 빠졌습니다. 대출 관련된 지출은 아시다시피 한 300 정도 해요. 가계부는 초반에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돈을 쓰면 우리가 정한 예산 범위 내로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쓴 돈을 계산할 겸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벌써 변동 지출을 64만 원 정도 썼네요. 100만 원 안에서 살고 싶은데 이미 64만 원 썼으니까 앞으로 장보기 금지하고 돈 쓸 일을 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랑
네, 영혼의 단짝 친구랑 아니면 사과 넣어서 출근합니다. 라이스를 뽑아야 되는데 뜨거운 거 뽑는 버튼을 잘못 눌러서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따뜻한 걸 먹어요. 이거 들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원래 남편이 먼저 가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를 집 앞까지 빼와요. 근데 바지가 뜯어졌대. 그래서 바지 좀 가져오래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내가 사준 바지 비싼 건데. 센서뷰랑 YM? Y랩. 그것도 오늘부터야. 넣어야지. 퇴근해보니까 엄마의 택배가 도착해 있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걸 엄청 보내줬어요. 엄마도 복날이라고 삼계탕 끓여 먹으라고 밀키트랑 전복, 찰밥도 보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랑 병어, 블루베리, 감자도 보내줬어요. 전 서울에 살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엄마가 가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엄마가 옆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 엄마가 서울에 살았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걸 챙겨주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확실히 지방에 살면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산의 진미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광주 살았을 때와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 돈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달라졌거든요. 집값도 크게 부담이 없고 아등바등 살 필요성도 광주에 있을 땐 크게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웬만하면 다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택시도 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에선 쫌생이가 되었습니다. 일단 집값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한 푼 한 푼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스텝을 받고 있는 남편.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오! 뭐 하는 거야? 밴디맨이 보여. 아, 밴디맨 옷 입고 올게. 밴디맨이 하는데 사실 이 바지는 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무튼 이건 뭐냐면 요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스쿼트 챌린지 겸 닌텐도랑 똑같습니다. 공짜 닌텐도. 나봐. 때문에 지금 그거 됐어 지금. 나 때문에 인식을 못했다고 성질 냅니다 이 아저씨가. 나 지금 실패하게 생겼어. 저도 이제 가서 하겠습니다요. 이제 땀 내고 한 아무튼 더 널 클릭한 거야? 했어. 해봐 눌러봐. 그리고 삐용. 그래도 57,000원이나 보였어. 나 52,000원. 9만원까지 모을 거야. 하이팅. 시간부터 까먹어서 출근. 하이면부터 먹을 거야? 출근하면서는 오늘의 공모주를 체크했어요. 요즘 공모주 파티라 꼼꼼하게 청약일을 체크해야 놓치지 않아요. 이날은 그 지긋지긋한 악마 같은 6%짜리 금리가 변동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6개월 변동금리를 받았는데 오늘이 금리 재정산일이라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아, 근데 1%도 채 안 내렸어요. 금리 인하로 드라마틱한 우리 생활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대한 건 아닌데 그래도 6개월 전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1%는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택도 없었네요. 정말 몸무게도 금리도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개 코딱지만큼 떨어져요. 뭐 별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돈 안 쓰고 돈 벌기나 열심히 해야죠. 어제 먹고 남은 삼계탕에 찰밥 한 덩이를 더 녹여가지고 죽을 해먹었어요. 남편이 신문을 읽다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위해서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오늘의 성공자는 블랙야크 강 회장님은 어디 있냐 보자. 아, 여기. 세평 남짓한. 나는 사자 숫자를 생겼지. 아, 네. 자, 블랙야크 그룹 회장이 오로지 산에 대한 애정, 원래 산을 좋아했대? 등산 장비 전문점인 동진사를 연계 그 시초다. 처음에 동진사였대. 3평 남짓한 가게를 연매출 3,800
몇백 억대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성공 신화를 쓴 지난 50년간의 치열한 생존기. 3평에서 시작했대요. 블랙 야크도. 우리 리치 커플도 24평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역사를 씁시다.